펄벅 여사의 대지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메뚜기 즉 황충대의 습격 장면입니다. 온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날아드는 메뚜기 떼는 세상을 밤처럼 깜깜하게 하고 저희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마저 천지를 진동시킬 정도였는데 그들이 내려앉은 곳의 농작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통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그런 메뚜기 떼가 자주 출몰하던 중국에선 황제마저 손수 나선 적이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당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 명군으로 칭송받는 당태종 이세민 때였습니다. 가뭄에 황충대가 곡식을 사정없이 흩어버리고 백성들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시름에 빠진 태종이 황급히 들에 나가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백성의 곡식을 갉아먹으려면 차라리 내 심장을 갉아먹으라면서 메뚜기 2마리를 잡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메뚜기 떼가 몰살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탄황의 고사입니다. 조선의 영조는 전국에 황충대가 기승을 부리고 가뭄까지 겹치자 이 고사를 예로 들면서 아무리 어질고 의로운 군주라 해도 정성이 없었다면 어찌 황충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가. 그것은 결국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자책으로 깊은 시름에 잠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왕은 하늘이 낸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왕을 낸다고 해도 왕이 어려워야 할 것은 하늘이고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총명을 넓히고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스스로 반성하며 백성을 잘 다스려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해서 한자를 풀이한 설문해자에서도 임금 왕자의 세 개의 가로획은 하늘, 사람, 땅을 뜻하며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왕이다라고 풀이하고 서경 또한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 그 가운데 진실로 총명한 자가 임금이 되고 임금은 백성의 부모다라고 했습니다. 허나이는 갑골문을 보기 전에 해석일 뿐 왕자의 글자는 도끼 모양에서 출발해 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역사는 왕이 되기 위해서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정난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메뚜기마저 집어삼킨 명군 당태종도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을 도륙했으니 피로 얼룩진 그의 이력이 선군이 되었다 하여 면죄부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정난의 주인공들은 나름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이를 꾸미고 하늘이 점지한 듯한 무리하게 주로 차묘나 해몽 혹은 파자를 그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차묘는 민심을 이용해 바라는 바를 얻어내거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세간에 퍼뜨리는 노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숙종 때 장희빈의 모함으로 쫓겨난 인현 와항우를 두고 민간에 나돌던 미나리는 사철이고 장다리는 한철이라고 한 노래나 여기서 미나리는 인현왕후 민씨, 장다리는 희빈장씨를 말합니다. 또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몰래 서동의 방을 찾아간다고 세간에 퍼뜨린 서동요 같은 노래가 유명합니다. 후에 서동은 백제의 무왕이 되고 선화는 왕비가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찌라시나 SNS에 나도는 소문 같은 걸 깹니다. 그런가 하면 트위터를 닮은 짧은 파자 노래도 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중종 때 기득권층과 공신들 간의 권력 암투로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새로 나타난 신진 4대부 세력의 위기를 느낀 기득권 세력이 나뭇잎에 꿀을 발라 글을 써 개미가 갉아먹게 했습니다. 나타난 글자는 주초위왕, 주와 초를 합한 조씨가 왕이 된다는 예언인 셈입니다. 이 모함으로 신진 세력의 중심인물 조광조는 차명을 당했습니다. 고려 말에 떠돌던 파자 차명은 목자 듣고이었습니다. 목자와 자자를 합치면 이자가 되니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는 뜻인데 그 말대로 이성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참여뿐 아니라 해몽으로도 덕을 받습니다. 석갈의 세계를 등에 짊어진 꿈을 꾸고는 하도 괴이하여 고성에게 물어본즉 왕이 될 운명이라는 풀이를 받은 겁니다. 사람이 석가래를 3개를 지었으니 왕자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꿈이야 본인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고 보면 이사금 혹은 니사금이라 불렀던 신라의 임금이 한결 돋보입니다.
성스럽고 지혜로운 이는 이가 많다고 해 왕을 뽑을 때 떡을 물어보게 한 다음 이의 금, 즉 이 자국을 본 연유로 입금해서 이삭의 명관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왕의 시대는 가고 프레지던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레지던트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미국 독립 이전에 사용하던 대륙회의의 의장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유럽의 권위적이고 민중위에 군림하는 성격을 지녔던 황제나 왕이라는 용어 대신 신대륙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긍지의 발로였습니다. 이 프레지던트를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통령으로 번역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옛 무관벼슬을 통령이라 했는데 여기에 일본이 대자를 붙여 만든 용어를 한국이 그대로 가져가서 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실제로는 공화제 민주국가에 합당치 않다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데 느닷없이 최근 왕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한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것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주술이니 부적이니 논쟁이 한참입니다. 큰 선거 때마다 정가에선 미신과 관련된 온갖 소문이 떠도는가 하면 조상 묘지 2장 또한 곧잘 등장합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따금 미신이 등장합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후 낸시 여사는 남편의 일정과 안전을 점성술사에게 의지했고 그 점성술사가 백악관의 막고 실력자로 주목받았다고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이건이 스타워즈 즉 별들의 전쟁을 구상하는 뒤에서 영부인은 별들에게 물어보는 점성술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된 셈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자라나는 무한한 욕망의 덫에서는 고대나 현대나 다를 바가 없음입니다. 다만 왕이든 프레지던트든 항상 마음에 새길 것은 용비어청과 마지막 장의 경구입니다. 성군이 니샤도 경천 근민하샤 더욱 구두시리이다. 즉 훌륭한 왕이 대를 이어도 경천 근민해야 국가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